안녕하십니까. 판도라 뉴스 앵커 김태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수소 경제에 대해서 들어보시거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아마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판도라 뉴스의 이번 특별편에서는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수소 경제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소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 부시 전 대통령이 2002년 취임한 이후 에너지 자립 등의 이유로 수소 경제를 언급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2002년 문학 비평가이자 환경 철학자로 알려진 제레미 리프킨이 수소 혁명이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수소가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 자원이고 환경 문제를 유발시키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선언하면서 수소 경제 실현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 공동체 개념을 제시하여 세계 지도자들 사이에서 매우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2005년 9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현대자동차의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를 처음 탑승하였고, 당시 언론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수소차를 타며 크게 감탄했다고 하여 이후 2달 뒤 산업자원부에서 친환경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수소경제가 활성화될 듯 했으나 정권 교체로 인해 소리소문 없이 이러한 분위기가 사라졌고 현재까지 큰 발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문재인 정부가 수소에너지 로드맵 정책을 수립하여 발표하면서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이 올해 대비 5배 많은 2천억 원 수준으로 크게 증액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4월 수소경제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소경제 사회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수소 전문 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수소 특화 단지를 지정, 수소 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수소 경제 사회 형성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수소 생산 등 수소 경제 전반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초기 인프라 구축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소 경제는 일반 대중들에게 있어서 친숙하지 않은 용어이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수소 경제 실현에 대한 낙관론과 회의론이 각각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 전문가들은 화석연료 고갈과 환경 문제의 대두에 의해 수소 경제 실현을 위한 배경이 갖춰져 있으며 기술적 불확실성 해소가 가까운 시간 내에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회의론을 펼치고 있는 전문가들은 수소가 다른 에너지원에 의해 제조되어야 하는 2차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에너지 변화 효율이 나빠질 수밖에 없으며 수소를 화석연료처럼 널리 사용하기에는 안정성과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완벽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든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 미국, 유럽 등에서는 수소에너지 관련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의 화석연료의 한계가 뚜렷해지고 수소 경제가 가져올 다방면의 파급 효과와 영향력이 크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수소 경제는 최근 매우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의 경제성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구심 또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루기 전에 수소 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 영상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소 경제란 화석 연료가 고갈되어 수소가 주요 연료가 되는 미래의 경제를 말합니다. 자택에서의 수소 경제는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하여 생산, 저장 및 사용합니다. 도로에서는 수소 연료 자동차와 수소 연료 버스가 운행됩니다. 수소를 사용하면 3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1번 지속 가능성. 수소는 지구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 중 하나입니다. 2번 깨끗합니다. 수소가 에너지로 사용될 때 이산화탄소가 아닌 물을 방출합니다. 3번 실용적입니다. 수소는 높은 연소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또한 대량으로 저장하고 운반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현재 수소는 화석연료에 의해 생성되지만 미래에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여 수소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소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탄소 제로 도시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소 경제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았는데요. 수소 경제에서 필수적인 부분 중 하나인 수소 인프라에 대한 내용을 전남대학교 수소에 이가견이 있는 김효범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범 전문가! 네, 안녕하세요. 수소 전문가 김효범입니다. 먼저 수소의 인프라는 수소를 생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소의 저장과 운송, 마지막으로 수소 충전소까지 이르는 모든 총괄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저와 함께 수소 인프라에 대해서 함께 같이 알아보도록 하시죠. 현재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개발을 통해 수소를 생산하고 있지만 이 영상은 수소에너지의 최종적 이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에너지를 수소가스로 변환하여 수소가스를 필요한 곳으로 운송 및 사용합니다. 이것을 그린 하이드로젠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생산된 에너지를 에너지 변환 매체인 수소로 손쉽게 변환하여 에너지를 필요한 곳에서 소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이 친환경적입니다. 수소를 이용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은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솔루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소 생산 시설을 건설하고 파이프로 연결하여 수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수소는 간단하게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고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 그리드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저장된 충분한 양의 수소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소비지로 수송됩니다. 수송된 수소는 충전소를 통해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소비됩니다. 또한 에너지 그리드를 구축하여 도시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수소 인프라를 알아보기 전에 수소 에너지와 수소 경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에너지는 화석연료의 대체 에너지원이자 미래의 무공해 에너지원, 물이 연료 기반인 인류 궁극의 연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수소 에너지를 사용하여 미래의 화석연료 고갈과 더불어 대체 에너지원으로 수소가 주요 원료가 되는 경제를 수소 경제라고 합니다. 수소 에너지 인프라의 전반을 제조, 운송, 저장, 이용 이렇게 4가지 분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현재 한국 수소에너지의 제조원별 생산 비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소를 제조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한 가지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바로 수소 제조 방식에 있어서 소금물 분해 공법을 제외한 나머지 94%는 수소를 화석연료 기반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수소의 친환경적인 생산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숙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소의 운반 및 저장은 고압 수소 저장, 액체 수소 저장, 파이프라인 운송 방법 등이 있습니다. 현재 고압 수소 저장 기술은 200바 타입 1의 튜브 트레일러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액체 수소 저장 기술에서 사용하는 수소의 액화 기술은 대기압에서 수소를 대용량으로 저장 가능하기 때문에 운송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고 수요가 많은 대도시 수소 공급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이 2가지 방식으로 저장한 수소를 튜브 트레일러로 운송하는 방법을 튜브 트레일러 운송 방법이라고 합니다. 파이프라인 운송법은 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여 수소를 운송하는 방법으로 수요량이 많을 경우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지만 초기 인프라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수소의 충분한 수요가 필요합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수소 에너지를 사용하는 용량 및 거리에 따라서 어떤 운송 방법을 선택하여야지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소는 생산, 저장, 운송 과정을 거쳐 소비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수소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수소 충전소를 거치게 되는데요.
다만 수소 인프라 구축 중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수소 충전소의 높은 초기 투자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프라 구축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김효범 전문가의 수소 인프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서론에 말씀드렸던 수소의 경제성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전문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 수소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단계별 단가 산정을 토대로 한 경제성과 이에 따라 가격을 낮추기 위한 요인에 대한 내용을 최종균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시죠. 최종균 전문가. 안녕하십니까. 경제성 전문가 최종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소에너지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수소에너지에 대한 낙관론과 회의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수소에너지의 에너지 비용이 전기와 비교하여 같거나 더 저렴해야만 수소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소에너지 인프라 구축 단계별 단가를 산정해 봄으로써 수소의 경제성과 한계점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수소 경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돕고자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소의 생산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소 제조원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금물 분해를 제외하면 화석연료를 이용한 제조가 90%를 넘습니다. 제조 비율을 토대로 수소의 생산 단가를 계산해 보면 수소 1kg당 1273원이 나옵니다. 다음은 수소의 운반입니다. 수소는 튜브 트레일러를 통해 운송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이외에 비용 산정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은 적절한 가정을 통해 계산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1년 동안 특정 규모의 튜브 트레일러로 운송할 수 있는 수소량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 1년 동안 운송된 수소의 가격과 유지 보수 비용, 전기료, 인건비 등의 세부 비용을 계산하였고 모두 합한 총 비용을 총 수소 이송량으로 나누어 운송 과정까지 거친 후에 수소 가격을 킬로그램당 4,272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소 충전소입니다. 수소 충전소는 HRS라고도 불리는데 HRS는 하이드로겐 리퓨엘링 스테이션의 약자입니다. 수소 충전소 설비의 초기 투자 비용은 30억 원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수소 충전소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가정을 통해 계산을 진행하여 총 수소 판매량은 년간 45,000kg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수소 충전소 단계에서의 수소 가격 산출은 튜브 트레일러를 통해 이송된 수소 가격에 다음과 같은 세부 비용을 더한 값입니다. 계산 결과 수소 충전소까지 거친 후에 수소 단가는 킬로그램당 15,044원입니다. 최종 수소 가격에서 각 인프라 단계가 차지하는 비용의 비율입니다. 수소 충전소 단계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됨을 알 수 있죠? 수소 충전소에서만 총 수소 가격의 72%인 킬로그램당 1,772원이 소요되는데 이 비용은 유지 보수 비용, 인건비, 전력 사용 요금, 일반 관리비, 자본 차입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 차입 비용, 캐피탈 찰지는 충전소 설비 비용과 건설 비용의 합인, 충전소 초기 투자 비용의 감가상각과 원가 대비 수익률이라는 자본 비용을 고려한 값입니다. 원가 대비 수익률은 보통 8에서 15% 수준으로 본 분석에서는 10%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무게당 수소 가격이 과연 저렴한 건지 비싼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1kg당 15,000원 정도의 수소를 가정에서 사용하였을 때의 에너지 비용을 전기에너지와 비교해 볼까요? 한 달에 290kWh의 전력량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전기료는 31,798원이 나옵니다. 그에 반해 효율이 60%인 연료전지를 사용하게 되면 수소 구입 비용으로 22만 394원이 나옵니다.
현재 정부 보조금을 고려한 수소 가격인 킬로그램당 8,000원을 적용해도 11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수소는 전기에 비해 상당히 비싼 에너지 비용을 치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소 가격 인하를 위한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소의 수요량이 증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수소의 비용 산정 과정에서 수소 가격은 총 비용을 수소 판매량으로 나눈 값이었습니다. 수소 가격은 수소의 수요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수소 가격 인하를 위해서는 수소의 수요 증가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현 정부의 수소차 보급 정책의 배경에 수소의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상황에 맞는 최적의 수소 운송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소 운송 비용 산정 결과 튜브 트레일러를 이용할 경우 킬로그램당 4,272원의 비용이 나왔었는데요. 하루에 75톤의 수소를 운송할 경우 약 6,400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하루 수소 소비량이 10톤을 웃돌 경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파이프라인이 운송거리에 상관없이 최적의 운송 방식이 됩니다.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소 운송은 건설 비용만 투자하면 유지 비용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운영 시 운송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총 99km의 파이프라인이 건설되어 있는 울산의 경우 1km당 10억 원의 건설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200km의 파이프라인에는 2천억 원의 건설 비용이 필요하겠죠? 각각의 유지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이 2천억 원의 비용은 튜브 트레일러를 3,125일 동안 운영할 수 있는 큰 돈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3,125일, 약 9년 이상 운영할 경우 파이프라인을 통한 운송이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산 과정에서 수소 충전소 설비의 초기 투자 비용이 수소 가격의 50%를 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소 충전소 설치 비용 절감이 필요합니다. 수요가 증가하여 복합형 대량 발주 모델로 설계가 가능하게 되면 30억 원으로 가정했던 수소 충전소 설비 비용이 12억 5천만 원으로 저렴해지게 되고 수소 판매 가격을 킬로그램당 15,044원에서 1633원까지 인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소 충전소 수명 증가에 따라 수소의 가격이 인하될 수 있습니다. 총 수소 판매 가격의 43%를 차지하는 캐피탈 찰지는 수소 충전소의 설비와 건설 비용을 합한 금액에 정부 보조금과 감가상각 그리고 원가 대비 수익률을 고려한 값입니다. 감가상각이란 원가에서 설비를 폐기하거나 설비가 못쓰게 되었을 때에 잔존하는 가치를 뺀 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눈 값입니다. 내용연수란 고정자산이 경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연수를 뜻하므로 수명이 길수록 오래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수소 충전소 수명 증가를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소의 경제성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수소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수소의 경제성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수소 경제성 이외에도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로 수소연료 전지의 효율과 안정성이 있습니다. 수소연료 전지는 위에서 언급한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공급된 수소에너지를 전기로 만드는 발전기와 같은 장치로 3차 전지라고도 합니다. 현재 상용화된 수소연료 전지의 효율은 약 60% 정도로 아직 최적화된 기술이 아닙니다. 수소연료 전지의 효율은 전지의 촉매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현재 수소연료 전지에 주로 사용이 되는 촉매인 백금은 전선과 연성이 있으며 쉽게 반응하지 않고 촉매로서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금은 장시간 구동하면 성능이 감소하고 값이 매우 비싸고 자원이 매우 적어 고갈 문제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금 촉매를 대신할 수소연료 전지 촉매의 개발이 여러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효율 문제가 개선이 된다면 수소연료 전지의 최대 단점인 효율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소연료 전지의 수명은 길어야 5년으로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이는 수소연료 전지의 고분자 전해질막의 안정성과 관련이 있는데요. 가장 상용화되어 있는 고분자 전해질막인 나피온은 필연적으로 심각한 수화와 탈수를 동반하여
전해질 맛과 전극 간의 물리적 탈리를 유발합니다. 이 또한 비수 특성이 있는 관능기와 비수성이 강한 단독 고분자의 도입을 시도하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 정부의 수소에너지 로드맵 정책 수립과 더불어 관련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소경제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조사해 보았습니다.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수소경제의 전반적인 인프라를 소개하고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직접 계산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계산 과정을 통해 수소의 단가를 형성하는 요인들을 추정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수소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최정균 전문가가 설명드렸다시피 현재 수소는 가격 경쟁 면에서 매우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소 경제는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이므로 현재 경제성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최적의 인프라가 구축이 될 경우 수소는 친환경적 장점 이외에도 가격 면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뉴스는 수소 경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여러분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과연 수소 에너지가 현재 전기 인프라를 대체하여 수소 경제가 도래할 수 있을지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 각자 스스로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한 후에는 집중해서 전력 투구하라는 것이다. 흥미도 없고 잘하지도 못할 일에 어설프게 매달려서 낭비할 만큼 우리가 가진 시간이 무궁무진하진 않다. 이세돌 저서 판을 엎으라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판도라 뉴스의 김태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